점심 드시고 차 한잔 하시면서 함께 하시죠. 이슈앤피플의 작은 응접시 살롱 드 상암. 매 순간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나 자신과 내 마음을 돌보는 데에는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 챙겨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철권 동아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모셔서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부산서 오시느라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참 근데 어떻게 웃는 모습만 봐도 그냥 자연 치유가 될 것 같아요. 마음 별 고민 말씀을. 많으신 분들 예. 또 교수님 앞에만 서면은 예. 그 인자하신 모습에 예. 다 털어놓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무장해제. 저서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예. 한 정신과 의사의 37년간의 기록. 저희도 미리 받았는데 네. 정말 방대한 4권의 책이 소중한 기록입니다. 예. 책 소개 잠깐 해주시죠. 예. 그 전에 본래 정신과가 아니고 공식 명칭은 정신건강의학과인데 네, 그게 너무 길어가. 그리고 저희 때는 또 정신과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신과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정신과 의사들은 그 책을 많이 냅니다. 책을 많이 내는데 대부분은 제 책하고 좀 차이가 정상과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육 목적으로. 네. 근데 저는 환자들의 말을 기록하는 그게 좀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 정신과 의사 생활한 게 37년입니다. 그래서 예. 그 기록을 모은 그 두 개가 아마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2월에 정년퇴직을 하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자료들을 쭉 기록한 걸 이제 모았는데 4권의 책으로 냈습니다. 제 첫 번째가 1권이 죽은 아들의 옷을 입고 자는 여자. 맞아요. 예. 제목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걸 주로 애도와 멜랑콜리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무지개 치료라고. 네. 네. 제가 꽁 잡는 게 매라고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까 늘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무지개 치료 혹은 타로 카드나 마술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네네. 하고 그다음에 정장 치료 제가 치료라고 막 붙입니다. 앵무새 치료, 앨범 치료 특히 저는 유행가 가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 치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다양한 치료 기법을 제가 두 번째 거를 했고 세 번째가 사실 사람들의 가슴에는 구멍이 있다. 그게 제 사랑과 욕망에 대해서 적은 겁니다. 제 영어 논문의 박사 논문의 주제도 남자의 사랑과 여자의 욕망에 대해서입니다. 사랑과 욕망에 대해서 제가 제일 관심이 많고 그래서 세 번째 건을 첫 번째 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성적인 내용도 많고 이래가지고 세 번째로 냈고 좀 많이 줄이고 네 번째가 나는 항구다는 이제 제 정신과 의사로서의 치료 철학 이런 걸 담은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가인세를 했는데 450페이지에서 500페이지씩 때가 너무 분량이 많아가 그래서 그걸 줄인다고 줄여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보니까 네이밍 전문가 같으세요. 그러니까 뭘 할까 규정하고 그것에 성격을 부여하시는 게 예. 정말 탁월하다는 그런 제가 생각이 듭니다. 별 말씀입니다. 예. 사실 오늘 교수님을 너무 뵙고 싶었어요. 예. 내 책을 보면서 예. 너무 할 말이 많으니까 오히려 지금 갑자기 할 말을 생각이 안 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쨌든 이 4권의 책을 관통하는 여러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다만은 저는 어린이 그러니까 한 아이가 누군가에게 아이가 있다. 상처받은 아이가 있다라는 게 참 기억이 나고 또 구멍 얘기하셨고 들어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오르는데 다 쓰시고 나서 드신 생각이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적었는데 실제 제가 최고로 낸 건 한 20% 정도입니다. 나머지 80%를 왜 못 냈느냐면 비슷한 사연들이 많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을 굉장히 깊게 오랫동안 한 거는 너무 분량이 기니까 못하고 세 번째가 차마 좀 활자하게 어려운 성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은 이제 묻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하지만은 제가 그동안에 진료한 이 사람들을 그걸 좀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네, 이 책을 보면서 사실 저는 이제 한 권밖에 보질 못했는데
위로를 받았어요. 예. 아, 내가 힘든 건 힘든 축에도 못 드는구나라는 맞습니다. 예. 큰 위로를 먼저 받았거든요. 예. 근데 교수님은 자꾸 스스로 한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예. 구멍 특히. 예. 교수님의 구멍은 어떤 구멍입니까? 마음의 구멍.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이 왜냐하면 언어 때문에 생깁니다. 언어. 예.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에 인간의 가슴에는 구멍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언어가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멍은 결핍이고 네. 결핍은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나는 나에게 있는 것을 욕망하지 않는다. 네. 내가 없는 것을 그렇죠. 욕망한다. 이래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네. 말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욕망하는 거는 내게 없는 거구나. 그래서 뭔가 내가 결핍되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구멍이 생겼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뭔가 외부의 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 구멍을 채우려고 합니다. 거기 소유 결핍입니다. 소유함으로써 내가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한다. 그런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욕망의 속성입니다. 네. 욕망의 정의가 불충족이거든요. 충족되는 순간에 욕망은 사라집니다. 사라지니까. 예. 그래서 점차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뭘 느끼느냐 하면 내 가슴 속 구멍은 내가 누구인가. 그걸 알고 싶은 존재 결핍이구나. 그게 이제 에리 프로머의 이제 소유냐 존재냐. 네. 그래서 이 구멍을 외부의 어떤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 내 가슴 속 구멍 그걸 바라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존재 결핍이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살롱드 상암 오늘 정신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예. 전문의이신 김철권 네. 교수님과 함께하는데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구멍이 있으신지 요즘 자주 느끼는 감정은 뭔지 이런 마음속의 얘기를 짧게 풀어주시겠어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5분 선정해서 교수님 쓰신 그 4권짜리 한 권도 아니고 4권짜리 전집을 5분께 드릴 겁니다. 장담컨대 이거 저기 대대로 이어서 가져가셔도 될 네. 책이에요. 샵 0945 유료 문자 YTN 어플 유튜브 댓글창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예. 환자들이 많이 울잖아요. 예. 37년 동안 쓴 곽티슈는 몇 개쯤 될 것 같으세요? 무수히 많죠. 그러니까 환자를 울릴 수 있는 의사는 굉장히 명입니다. 명의. 예. 저는 사실은 노래방이 아니라 울음방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울어야만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울 수가 없습니다. 슬픔을 애도할. 그래서 제가 보고 많이 울립니다. 슬쩍 찌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울 때 우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좀 힘들겠죠. 하지만은 많이 울리고 나면 굉장히 그게 약보다도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든지 때때로 되게 힘들 때는 많이 울리고 또 울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시간을 이제 이 그 컴퓨터 화면에 보면 이제 면담 시간하고 시간을 재는데 네. 대부분 그래 시간이 몇 분 가지 않습니다. 되게 길게 느껴져도. 그래 이제 막 울다가 티슈를 주고 이러면 코를 풀면 이제 이제 끝났겠구나. 시그널이군요. 예, 대부분 그래 합니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고 갑니다. 그 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교수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예. 저희 남자들은 예. 어릴 때부터 사내 놈들은 우는 것 아니야. 예. 사내 놈들은 주방에 들어가면 안 돼. 뭐 이런 예. 이제 그런 말하자면 가부장적 교육을 받고 자라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정이 복받쳐도 우는 게 익숙치가 않아요. 예. 근데 교수님 앞에 서면 남자들도 많이 예. 그렇게 무장해제가 됩니까? 남자들은 잘 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잘 우는 그런 어떤 그걸 조금 자극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래 건드려 봐야 네. 됩니다. 제 우는 게 얼마나 효과가 좋은가 하면 제 네. 이제 친구가 네. 서너 살 아기를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아들을.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귀에서 소리가 그 또래 애들을 거리에서 만나면 아버지요 하는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이명같이. 환청입니다. 환청. 그래 이제 서울 모 대학병원에 갔더니 2주 이상 계속 걸리니까 급성 정신병이다.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 이제 약을 받아가 저한테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자식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 아비 그게 비정상이다. 애가 죽었는데 애가 눈에 보이지 않나 환실하죠. 네. 그게 비정상이다. 울어라. 소리가 들리면 울고 눈에 보이면 울고 울어라. 몸에 수분이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 울어라. 약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계속 울고 이러니까 거의 회복됐습니다. 그만큼 울음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애도 문화가 있을 때는 네. 상려를 하고 막 울고 네, 막 그렇죠. 여러 가지 이때는 그러면서 이제 슬픔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애도 문화가 없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슬픔을 자꾸 억누르고 억누르죠. 예, 마치 화장하듯이 분칠을 하고 그래서 되게 힘듭니다. 예. 관련해서 내용 중에 예. 어떤 점잖은 부인이 예. 남편을 죽이는 상상을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오시니까 예. 선생님께서 예. 죽이는 상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안 죽이는 거다. 맞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이거 굉장히 그분이 네. 자꾸 생각을 안 하려도 자꾸 이제 남편을 죽이는 막 상상이 나요. 그래가 이제 건져 정신과 같더만 기계적으로 진단을 하면 생각을 안 할래도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나는 거는 예. 강박장애다. 네. 그러니까 강박장애는 약을 많이 먹습니다. 네. 약을 많이 먹다 보니 힘들어가 이제 저한테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머리 세 가지 선택이 있다.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남편을 죽이는 방법 1번. 1번. 두 번째는 실제 죽이는 방법. 과목 2번. 네. 세 번째는 실제 죽이지는 않았지만 네. 정신분열병, 조현병 같이 귀나 환시나 환청으로 니는 남편을 죽였다라는 소리 정신병에 걸리는 방법 3개. 옵션이 딱 3개다. 그게 이제 우리 정신분석 낙광에 말하는 상상계, 실제계, 상징계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걸 택할래? 네. 당신은 가장 건강한 방법이다. 상상으로 죽이니까 실제 안 죽인다. 실제로 안 죽이는 거다. 아하. 그거는 마치 이제 밥통에 팍 해가지고 이래 연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 예. 압력밥솥에 그 연기가 빠지는 거와 마찬가지다. 네. 당신이 상상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는 거다. 그랬느냐고. 그래. 더 죽이라. 더 죽이라. 상상 속에서. 상상 다만 상상으로만. 예,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에서는 무수히 많은 일을 하거든요. 예. 그 상상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상과 꿈을 꾸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밤에는 꿈을 꾸잖아요. 네, 그렇죠. 꿈에서는 환청도 들리고 그럼요. 환시도 네. 들리고 하지만 그걸 뭐 우리가 정신병이라 하지 않잖아요. 밤에는 환상의 꿈을 꾸고 낮에는 우리가 백일몽을 꾸고 네. 또 뭐 보이는 대로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래 하고 그래서 환상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꿈을 그렇게 꾸는 것도 일종의 약간 배출구 같은 거네요. 예, 꿈의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의 딱 한마디로 하면 소원 성취입니다. 낮에 못한 현실에서 못한 것을 꿈에서나마 소원을 이루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공포스러운 건요. 예? 공포스러운 꿈. 공포스러운 그 꿈도 그 공포스러운 꿈을 함으로써 그 공포를 이제 점차 뭐랄까 무디게 하는 거죠. 만충작용을 예. 한다는 말씀이군요. 예. 네. 그래서 낮에도 꿈꾸고 밤에도 꿈꾸고 우리는 환상 속에서 그다음에 환상의 어떤 또 다른 환상 이종의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제 두 선생님을 보지만 네. 두 선생님은 제가 생각하는 상상 속의 사람이지 네. 실제 두 분은 어떤 사람인지 저는 모르잖아요. 네, 네. 하지만 제가 상상 속에서 네. 저 두 분은 그럴 거다 이래 환상을 갖고 보는 거죠. 딱 보면 아실 것 같은데. 아니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네. 예. 자, 그럼 저희가 다음 질문을 드리고 예. 시간이 필요한 질문이라 예. 시간을 드릴게요. 예, 다음 예. 질문이 뭐냐면 예. 네. 사례 이제 몇 가지 들었는데 예. 지난 이제 37년간 만나오신 환자 중에 예.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를 하시는데 예. 그 사이 저희가 광고를 좀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하나 좀 듣고 오겠습니다. 예. 네. 생각 좀 하시라고요. 예.
네, 이슈앤피플 살롱드 상암, 네, 제가 쌍암이래요. 네, 오늘 정신과 전문의이신 김철권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나가기 전에 저희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를 여쭈었고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는 문자를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샵 0945번입니다. 네, 기억에 남는 환자. 예. 일본에 있는 27년 만의 만남이라는 그 네. 환자가 네. 제가 레이전트 1년차 때 87년에 레이전트 1년차 때 응급실에 이제 그때는 정신분열병이었습니다. 예. 정신분열병 그 20대 여자가 왔습니다. 그걸 긴장형인데 긴장형의 특징이 네. 나무 토막 같이 꼼짝도 안 하고 모든 걸 거부합니다. 말도 거부하고 식사도 거부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 기억은 다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대소변도 전부 다 거부하니까 밥을 먹여야 되니까 네네. 제가 3주 동안에 죽을 해가지고 계속 억지로 먹였습니다. 네. 아하. 그게 제일 첫 번째 제 1년차 때 정신과 레이던트 1년차 때 그분을 보고 까먹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어떤 부인이 와가 자기를 아느냐고 그거 저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했더만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도 했고 잘 지내고 네. 근데 한번 꼭 그 당시가 부끄럽고 그러면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왔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 자기 턱을 받치고 네. 이 죽을 억지로 숟가락에가 이어주고 네. 입을 닦아주던 제 손길, 제 손의 감촉을 못 잊겠다는 겁니다. 어머.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면 제가 한 그 사소한 일이 한 사람에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네.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게 진짜 놀랐습니다. 네. 동시에 아. 내가 한 사소한 상처도 맞아. 그렇죠. 다른 네. 사람의 그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겠구나.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이 남으시군요. 예, 그 여자분이 굉장히 기억에 납니다. 그렇군요. 이제 교수님이 예. 책 속에서 하신 말씀 중에 역시 반복되는 예. 것들 중에 두드러진 게 외로움이었어요. 모두가 외롭고 외로워서 쩔쩔매는 예,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뭘 해도 신나지 않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예.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외로움은 자기가 혼자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 드는 감정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자기 옆에 아무도 없다. 음. 그래서 누군가가 외로움을 채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동물일 수도 있고 혹은 철학이나 책이나 음악이나 뭐로도 하여튼 네. 자기 옆자리를 채워주면 됩니다. 그게 외로움의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옆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처음 다 떠나가거든요. 네. 다 떠나갔을 때 결국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가지고 자기 옆자리를 채우려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자기 자신만이 자기를 옆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은 좀 쉬운 감정이에요. 사람들은 많이 외롭다 하는데 네네. 우리 외로움보다는 그리움이 훨씬 힘든 감정입니다. 그리움이요? 그리움. 그래서 이제 나는 그대가 옆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 네. 그게 시제목이죠. 예, 시제목인데 그 그리움은 세 명의 그리운 그대가 있습니다. 그 책에 설명해놨는데 네. 조금 이야기가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빈 방에 어린애가 있는데 불이 꺼진 캄캄한 방에 혼자 어린애가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네가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서 그러네. 이래 불을 켜도 애가 계속 웁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아이고 네가 혼자 있으니까 우는구나. 이래가 옆에 또닥거리니까 애가 울음을 그칩니다. 그게 외로움입니다. 네. 와가지고 안아주면 울음을 그치는 거. 그런데 그림은 뭐냐면 와가 누군가 안아줘도 계속 애가 웁니다. 근데 누가 와가 누구야 우나 이러면서 엄마 목소리가 들리가 와가 안아줄 때 그치는 그게 그리움입니다. 그리움은 외로움보다 훨씬 인간이 보는 근원적인 어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외로움은 누군가가 자기를 채워주면 되는데 자기 자신인데 외로움에 대해서 걸고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생각은 그게 인간의 본원적인
정상적인 그 감정이라는 걸 정상적인 상태라는 걸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네. 자꾸 그걸 뭐 외로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강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 예, 그 외로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라. 누구나 외롭다. 예, 네. 외로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우울감은요? 우울감. 우울감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예. 우울감하고 우울증하고 다릅니다. 아, 예. 우울감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우울하다. 우울증은 그게 당신의 병의 정상이다. 우울감하고 네. 우울증. 그런데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우울감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갔는데 당신이 우울증이 이래도 꾸역꾸역 자기가 버티고 살 수 있으면 그거는 전혀 치료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 우울감이 왜 이래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은 다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우울하고 불안이 우리 인간 삶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입니다. 네. 우울해야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불안해야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는데 큰 엉덩이가 있습니다. 이 구덩이가. 엉덩이가. 네. 엉덩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으려면 몸을 구부리고 점핑을 해야 되는데 네. 몸을 구부린 상태에서 정신과에 가게 되면 당신은 우울증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네. 크로스 섹셔널하게 이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면, 롱기튜드하게 길게 내다보면 구부려야 뛰어넘죠.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울감을 느끼고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하는데 우울증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의 내면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오히려 그 순기능이 있군요. 예. 근데 그걸 약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그걸 넘기려고 할 때는 앞으로는 그 사람에는 조그만 구덩이가 있어도 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다 그 약을 처방받아야죠. 자꾸 약을 먹으니까. 모든 약은 내면의 어떤 그 치유하는 극복하는 힘을 약화시킵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예. 의사 생활하시면서 환자들에게 처방했던 약은 다 먹어봤다. 예. 그 대목은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왜 충격입니까? 요리사가 네. 요리를 할 때 네. 재료가 신선한지 요리를 만들고 맛을 안 봅니까? 네. 그러면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게 이 약은 안전하다. 오래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안전하게 먹어보는 거죠. 먹어보는데 왜 먹어보냐 제가 좋은 의사가 되려면 환자의 자리에 앉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환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보통 약을 먹으면 자기가 환자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환자의 자리에 앉아서 환자의 마음이 어떤 건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게 약을 먹어본 게 1번이고 네. 두 번째는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그럼 의사들은 이래야 합니다. 괜찮다. 네. 위험하지 않다. 그건 의사 이야기고 네. 본인은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약을 직접 먹어보면 얼마나 불편한지를 본인이 압니다. 그거는 외국의 사진으로 보는 것하고 직접 가보는 거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야 제가 그 부작용을 몸으로 경험하면 환자하고 쉽게 의사소통이 됩니다. 물론 환자한테 제가 약을 먹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안 하지만 네. 들어보면 그거구나 쉽게 압니다. 그러면 예민하게 그 반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걸 도와줄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죠. 이거는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일종의 검식반 같은 거네. 미리 먹어봐서 부작용이 없는지. 어렵군요 진짜. 왜냐하면 제가 평생 그걸 정신과 일을 할 건데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 도구 저 사람이 칼을 쓰면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 계속 해야잖아.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초반부에 네. 나는 너무 일을 하고 싶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는 표현이 있으세요. 이 일이 너무 좋고 좋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근심과 울분과 분노와 막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다 보니 지치고 힘들고 기가 빠지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침마다 일어나고 싶으세요? 제 주치의가 있거든요. 교수님의 주치의? 저를 치료해 준 주치의. 뭡니까? 주치의가 뭐냐면 나무입니다. 나무.
그 제가 사는 데가 동아대학병원 바로 앞에 네. 대신동인데 그 앞에 대신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대신공원이 옛날에 일제시대 수목원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편백나무가 있는데 네. 탁 나가면 속리산 입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 편백나무 몇 개 거기 제 치료자인데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진료 마치고 뭐또 이러면 혼잣말을 하세요? 예, 혼잣말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혼잣말 하기서 사람이 오면 싹 산책을 많이 오니까 있다가 있는데 요새는 좋습니다. 이어폰 끼고 핸드폰에가 뭐 이야기를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통화한 줄 알아요? 전화를 별나게 하네 이러면서 웃으면서 갑니다. 아니 어른들이 저는 혼잣말을 자주 하는데요. 귀신 붙는다고 아닙니다. 옛날 혼잣말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우는 괜찮은 거하고 거예요? 똑같이. 저도 그 동의합니다. 저도 네. 그 혼잣말 어떨 때 할 때가 그 정리가 또 되기도 하고 예. 마음이 좀 안정되기도 하더라고요. 예. 혼잣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예. 근데 뭐 정말 시는 공평하지가 않으신 게 우리 교수님은 예. 아까 뭐 마술, 타로뿐만이 아니라 예. 춤, 예.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춤부터 해서 영화 박사까지 받으셨어요. 예. 영화 예. 박사. 영화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욕망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영화 감독은 위대한 정신과 의사고 위대한 정신분석가입니다. 네. 영화는 욕망의 교과서입니다. 네. 근데 환자라고 표현하면 이야기할 때 다 말 뒤에 말을 읽어주기를 원합니다. 말은 일하는데 말 그렇죠. 뒤에 말. 네. 그 욕망입니다. 네. 근데 영화는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영화를 공부를 하고 그래서 욕망을 배우고 네. 그래서 영화 논문을 쓰고 그래서 영화에 지금 책을 준비하고 그러셨구나. 있고 그렇습니다. 사담입니다만 혹시 예. 더 셀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예, 영화는 다 봅니다. 예. 왜냐면 그게 이제 예. 연쇄살인범의 예. 어린 시절로 들어가잖아요. 예, 머릿속으로. 예. 갑자기 정신과 전문이시니까 그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예. 지금 문자가 좀 몇 개 와 있는데 9782님이 예. 저는 70대 여자입니다. 예. 제 가슴에 그 멍은 예. 구멍은 예.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잘 되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예. 나 때문에 모두가 잘못된 것 같아 괴롭기만 합니다. 예. 주셨고요. 예. 오늘 교수님의 방송 내용은 정신건강의 주옥 같은 방송입니다. 네. 사람은 욕망이 화근이고 그 치유 또한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귀한 시간이라는 3993님. 한 분만 더 갈게요. 예. 고1 막내 아들이 현재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네. 정신과도 다니고 있고 도움을 받고 싶은 아비의 마음입니다. 예. 이렇게 주셨네요. 예. 한 분 한 분께 짧게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70대 여성분께는. 예. 모든 사람은 다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때문에 어떤 누가 어떻게 됐다 이걸 하는 거는 본인 생각이고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자책을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욕망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다음에 아들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조언. 예. 그게 조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제 이야기를 네.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소아의 ADHD 진단이 나온 게 1980년입니다. 네. 그 전에는 ADHD라는 진단이 없었습니다. 막 좀 별나네, 네. 좀 막 부산스러우네. 부산스러우네. 네. 그게 생기고 나서 치료제가 이제 합성마약 합성 히로뽕이거든요. 흥분제거든요. 네. 그거 나서 소아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그러니까 조울정신병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저런. 수백 배로 지금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유행병처럼 그런 게 10대 청소년들이 자해를 내가 많이 옵니다. 자해를 하는 이유는 네. 내가 이렇게 괴롭다 몸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원을 하면 우울증 병명을 붙입니다. 네. 그 항우울제를 줍니다. 네. 저런. 그러면 일부는 조증으로 뜹니다. 네. 네. 그러면 양극성장애라는 진단을 붙입니다. 네. 그러면 항정신병, 항우울제, 기본안정제가 약을 막 때리 붓습니다. 네. 그러면 몇 년 지나가서 자기 얼굴을 거울을 봅니다. 네.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살이제가. 그러면 이번에는 자해가 아니고 자살 시도를 합니다. 저런. 그래서 핵심이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줘. 나는 이렇게 억울해. 그런 걸 약을 아무리 쓴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약에 대해서는 막 폭우가 대기 쏟아질 때 일시적으로서는 우산? 비옷이나 우산에 불과하지
그 약에 대해서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네, 더 많은 말씀 드리고 예. 싶지만 시간 예. 관계상 교수님 진짜 한번 더 오셔야 어디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살롱드 상암 동아대 정신건강의학과의 김철권 교수님과 귀한 시간 가졌고요. 예. 가시는 길에 김민기의 아름다운 사람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아, 예. 네.